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취득을 하게 되면 12%를 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투자는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 12% 내고 어떻게 하나. 1억짜리 사면 12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내면서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도 위안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고 왔는데 요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7월 10일 대책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제 관점에서 제가 하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덩치가 큰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소액 부동산 하시는 분들, 특히 반지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그 7월 10일 대책을 좀 봤는데 우리랑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세금 중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현금흐름 투자하시는 분들이랑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영상에서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오래 보유하고 있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양도소득세는 우리랑 관련 있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양도소득세는 지금 60%, 70%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저는 100% 내든 200% 내든 저는 별로 상관없어요. 오래 보유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우리랑 관련은 없어요. 그리고 일단 빌라 다가구는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하는 부분 때문에 8년짜리, 10년짜리가 된다고 하죠. 임대사업자 혜택은 계속 존속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또 이게 요새는 자고 일어나면 매일 정책이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월 10일 대책 안에서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영향은 없어요. 재산세, 그 혜택은 아직도 있는 거고 종부세도 합산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걔도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 올린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세금은 취득세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취득을 하게 되면 12%를 내는 거예요. 무주택자는 첫 주택을 취득하는데 1에서 3% 나오는 거고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자 이상부터는 12% 매긴다는 거예요. 12%라는 말을 탁 듣고 사실 저도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는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도 위안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투자는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 12% 내고 어떻게 하나. 1억짜리 사면 12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내면서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전에 제 수강생분이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수업할 때 제 낙찰 사례를 다 공개를 해드리거든요. 27개 낙찰 사례를 다 드리는데 제 낙찰 사례를 되게 열심히 분석을 하셨나 봐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1년에 한 4건, 5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2017년에는 낙찰을 많이 못 받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꾸준히 했거든요. 일주일 아니면 2주 정도에 한 번 정도씩 입찰을 하러 갔어요. 왜 2017년에 열심히 하지 않으셨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고 똑같이 입찰을 갔어요. 근데 2017년은 부동산 경기가 되게 좋아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입찰장에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 지상층 물건, 빌라 지상층 물건도 낙찰을 높게 받아가는데 반지하까지 덩달아서 높게 낙찰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수익률에 대한 원칙은 고수를 했거든요. 항상 20% 이상은 수익률이 나야지 이 물건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간 거거든요. 저는 이 가격에 써야지 수익률 20%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되게 높다 보니까 아파트, 지상층, 반지하까지 막 높게 낙찰 받아가는 경향이 커서 제가 그때는 똑같이 갔는데도 낙찰을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 낙찰 사례는 제 결과만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더 열심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가 되게 좋았을 때 낙찰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 싸게 받아야지 수익률을 높게 갖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경기 상황이 되게 좋다 보니까 반지하까지 높게 낙찰을 받아가서 제가 낙찰을 많이 못 받았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약간 법원 경매 시장 그리고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다고 하면 왠지 적폐 세력이다. 법원 경매 입찰장에 가는 것마저도 되게 두려운 일처럼 요새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 형성 때문에 법원 입찰장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줄고 있어요. 6월 17일 대책 나온 이후에 경매
근데 지난주에 7월 10일 대책 나오고 나서는 사람이 더 줄었단 말이에요. 입찰장에 사람이 줄었다는 거는 분명히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은 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 5천만 원짜리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1% 했으면 5,0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천만 원짜리 낙찰 받으면 5,600만 원에 제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 아, 이 시장에서는 되게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대책이 나오기 전하고 후하고 경매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5천만 원짜리를 당연히 5,600만 원을 내면서 저는 안 하죠. 부동산 시장, 이제 경매 시장은 끝났구나,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분위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구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공포감이 조성이 됐을 때 이제 경매 시장을 다 떠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남들하고 반대로 움직여야지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경매 시장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없었어요. 그때는 취득세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 낮은 만큼 낙찰가는 훨씬 높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시장의 분위기가 부동산을 지금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되면 제 생각에 그 시장에는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더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도 똑같이 움츠려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지. 분명한 건 5천만 원에 살 때 예전에는 5,0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천만 원짜리 사면 5,600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똑같이 12%니까 5천만 원에 제가 당연히 입찰가를 쓰지 않겠죠. 4,500만 원에 쓰면 12% 한다고 하더라도 뭐 500만 원, 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 지금 시장에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4,500만 원이 아니고 4천만 원, 3천만 원에도 살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나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움직여야 하는가,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가. 부자가 되는 거는 남들이 다 할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 남들이 안 할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 남들이 다 움직일 때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는 건가는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이 터진 이후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줄었어요. 입찰자, 낙찰자 수를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거 아파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는 안 줄었어요. 아파트는 아직도 100% 이상을 낙찰 받아가고 있어요. 근데 빌라, 특히 뭐 조그만 덩치에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들은 사실 입찰자가 1명이고 2명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이번에 7월 10일 대책이 터지면서 이 분위기는 분명히 더 경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경매 입찰을 참여하면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취득세 때문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특히 현금흐름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보고 가는 거지 그 전망을 보거나 개발을 보거나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후순위가 돼야지. 제 관점은 어쨌든 현금흐름 투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입찰가에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입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 사람들 취득세가 더 낮으면 그 사람들보다 내가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투자하는 물건, 특히 반지하 물건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넘보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내가 무주택자인데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를 해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실거주를 위해서 반지하를 사겠다라고 하는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같은 패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득세 부분은 비율이기 때문에 입찰가가 낮아지면 수익률만 똑같이 잡는다면 이 취득세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거는 별로야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면 사실 부정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움직여야지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실 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바꿔야 된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리한 점을 자꾸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대출도 불편하고 세금도 불편하고 법원에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 이거를 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더 낮은 입찰가로 취득을 해서 취득세도 낮추고 수익률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7월 10일 전과 7월 10일 후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똑같이 기준을 잡고 갔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7년에는 낙찰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 더 움직이면 더 좋은 수익률이 저는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지금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객관적인 외부 상황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하는 게 맞을까? 하지 않는 게 맞을까?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될까?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